네, 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 이만기입니다. 오늘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에 새로운 새 식구가 찾아왔습니다. 너무도 예쁘고 아버지도 아주 고운 분이십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은민입니다. 만만한 토크, 이름처럼 좀 만만치 않은 프로인 것 같아서 기대도 많이 되고 걱정도 정말 많은데요.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또 많이 배우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은민 씨의 좀 기대가 상당히 기대되고요. 네. 좀 잘 부탁드릴게요.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웃들의 건강한 성공담 이야기 오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리면요.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책으로 사랑을 전하는 분입니다. 이 사진 작가이자 여행가이신 김형욱 씨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젊어 보이십니다. 나이가. 예, 79년 지금 37살입니다. 37살이요. 예. 그러면 여행가라고 저희가 앞에 오프닝에서 네. 소개를 드렸는데요. 얼마나 많은 곳을 다녀오신 거예요? 이게 나라 개수로 따지면 뭐 한 30개국, 40개국 정도 될 건데 많이 간 데가 좀 많아요. 네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번 갔다 왔고 좀 오래 머물렀던 데는 한 1년씩 머물기도 하고. 네. 그러면 산악인 생활을 하시다가 여행을 떠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특별한 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데 네.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술자리에서 선배를 만나고 이제 밥 먹다가 제가 형 자전거 타고 어디 갈 건데 같이 갈래? 네. 그렇게 네. 이뤄진 첫 여행이었던 네. 건가요? 그럼 자전거를 타고 그냥 막무가내로 어디 가자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선배 지금은 되게 유명한 탐험가가 돼 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첫 원정을 갈 건데 너 같은 후배랑 같이 가면 좋겠다. 그래요 형. 하고 봤더니 이 형이 이제 유라시아 대륙을 이제 세계 최초로 자전거로 횡단하는 플랜을 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덜컥 같이. 아니, 자전거로 유라시아를 대륙을 횡단한다고요? 네, 18,000km. 18,000km를? 네네. 근데 저랑 정원이 형은 8,000km 타고 파키스탄에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다른 좀 사연들이 생겨가지고. 네. 네. 그 선배 혼자 그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끝까지 가긴 갔습니다. 그러면 뭐 특별히 오래 머물렀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주 갔던 여행지 같은 경우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요. 제일 많이 간 데가 이제 네팔인데 네. 네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34번 가고 네팔에서 지금 영어 도서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27개 도서관 만들어 놨습니다. 식상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좀 특별히 이제 유명해지신 게 1000개의 도서관을 짓기로 이제 결정하시면서 이제 유명세를 타셨단 말이죠. 네네. 근데 언제쯤 이렇게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좀 꿈을 꾸게 되신 건지. 이거는 사실은 좀 되게 솔직하게 뭔가 말씀을 드리면 네. 처음에 이제 여행이라는 게 이제 여행하는 사람한테는 여행이 꿈인 거고 뭐 교수님한테는 예전에 뭐 운동하던 게 꿈이었을 거고 어렸을 때는 마찬가지실 거고 저한테는 이제 여행이라는 게 꿈이었는데 제 꿈이었던 여행을 채워준 게 뭐 어떤 역사, 문화, 자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현지에 있는 로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 사람들 통해서 20대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건 사실은 불편한 건데 저희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불쌍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의 꿈이 궁금하더라고요. 내 꿈을 채워준 그 사람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지구상의 개발도상국에 있는 99%의 부모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아이들의 교육이다. 내 아이가 나 같은 삶을 살지 않고 교육을 받아서 꿈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1년 수익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만 원, 30만 원 되는 사람들인데 1년 수익이요? 네네. 네. 그 사람들이 뭐 책 한 권 사주는 게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약속을 했죠. 내가 나중에 책을 가지고 오겠다. 근데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보통 20대는 뭐 30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맞아요.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애를 어떻게 낳고 막 이런 생각만 좀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의외로 지금 아직까지 미혼이시죠? 네네. 근데 도서관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이 참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한 생각이다. 맞아요. 정말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작년에 정년퇴임하시고 그 초등학교 계셨는데, 네. 뭐 그 피를 받은 것 같아요. 교육적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 지금도 믿고 있는 거 하나는 어떻게 태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뭐 교육적인 기회가 달라져 버리면 출발 선상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냥 뭐 철없는 또 몽상을 하자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네. 다 똑같은 교육의 기회를 받아가지고 그 꿈을 키워나가고 그 꿈을 또 키우다 보면 제가 못해주는 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그 꿈을 픽업을 해갈 거고, 그냥 그거를 이제 10년 동안 배운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도 특별한 사람 없고 다 똑같은 출발 선상에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 그것만이라도 좀 다 공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행가라고 소개드렸지만 사실 교육자적인 측면이 더 많으신 네, 것 같기도 그러네요. 한데, 네. 근데 도서관을 짓겠다는 생각이 좀 어떤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아이들을 딱 봤는데 도서관을 지어주고 싶다라는 특별한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그 첫 도서관이 네. 2008년도에 히말라야 원정을 가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그 짐을 날라주던 짐꾼들하고 이제 베이스 캠프에 한 2달을 있으니까 할 일이 없어요. 앉아가지고 맨날 뭐 같은 얘기 또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물어봤는데 저희 이제 짐꾼이 5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부모인 짐꾼이 2명이었고 나머지 3명은 젊은 친구들이었고, 그 젊은 친구들은 꿈이 뭐냐 물어봤더니 뭐 에베레스트로 올라가는 거다 나중에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부모인 그 짐꾼들이 얘기하는 게 또 똑같더라고요. 애들 교육이다. 하루에 5,000원 일당 벌어가면서 목숨 걸고 산에 올라오는데 그거 나중에 모아서 교육시키고 싶다 하길래, 그래서 저녁에 이제 저희 원정대 제가 막내였는데 원정대 형들 다 불러가지고 형, 저 사람들은 우리 꿈을 위해서 짐을 날라주는데 우리도 저 사람들 꿈을 위해서 뭘 해줍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책을 샀어요. 인도 저기 델리까지 내려가가지고 네. 좋은 책을 사고 싶어가지고 한 일주일을 거꾸로 다시 내려가가지고 책을 사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 학교에다가 그 포터들을, 그러니까 짐꾼들이 있는 마을의 학교에다 해줬고, 뭐 그러면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뭐 언제 해야지 이건 아니었고 마음은 가지고 있고 언젠가 책을 갖다 줄 거야 약속은 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계획 없이 살다 보니까. 근데 10년 안에 이제 그 본인의 꿈은 도서관을 네. 1000개 네네. 짓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이제 10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은데 1000개가 거의 뭐 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이제 1000개를 목표로 잡았던 거는 100개를 목표로 잡으면 100개밖에 안 할 것 같고 1000개를 목표 잡으면 이제 101개는 할 것 같아가지고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중간에 저도 이제 힘들기도 많이 힘들었었고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좀 누워있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좀 밀려있긴 한데 그냥 아직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27개 도서관을 영어로 된 책이 가득한 도서관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좀 이제 사회 이제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다시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언제 하겠냐.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정말 1000개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으로 진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늘 대답했던 게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 그걸 안 된다고 믿어버리면 안 되는 건데, 혹시 되더라도 그게 내게 아닌 건데, 뭐 의지를 가지고 있고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실 27개 도서관이라는 게요. 지금 목표를 워낙에 이제 높게 잡으셨으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데, 뭐 정말이죠. 개인이 27개의 네. 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한 그렇죠? 개의 도서관에 네. 책들이 얼마 정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러니까 하나씩 할 때는 이제 책을 그때 모이는 책들,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내주시는 아이들이 이제 다 보고 이제 유용하지 않은 책들, 그걸 이제 유용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이제 모이는 책들에 대해서 이제 건수를 안 따졌었는데, 이제 이걸 책이 많이 오기 시작하면서는 내가 보통은 이제 학교 아니면 마을 센터 아니면 마을에다 그 도서관을 만들어서 해주는데, 기준은 한 1000권? 1000권에다가 아이들마다 다 영어 사전 하나씩 사주고, 그리고 이제 현지 책들. 그 현지 책들은 그냥 피터팬 이런 좀 꿈 키울 수 있는 그런 책들.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세보니까요, 이제 한 2년 5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정말 굉장하신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건데, 네. 도서관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어요. 네. 도서관을 짓는다는 게요, 직접 이제 토목이나 건축을 하셔서 도서관 건물을 또 지으시는 건지 아니면 책만 이렇게 기부를 그러니까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책을 사실은 이제 뭐 적은 돈으로도 현지에서 사면 많이 살 수가 있어요. 건수로는. 근데 이제 그런 책이라는 게 그 공책 모양의 되게 내구성이 없는 그런 책들이라서 아, 이런 책은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알아보니까 한국에 워낙 교육률이 높다 보니까 그런 영어 책이나 현지에 쓰일 수 있는 책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다 이제 애들이 자라고 나면 그냥 버리든지 아니면 뭐 쓰임이 없어지는데, 생각을 해보니 이제 지금 같은 세상,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학생들이 이제 부모님들이 다 책 사달라고 하면 책 사주고 학원 갔다 오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냥 되게 좀 핵가족화돼 있는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수염이 나가지고 모자 쓴 아저씨가 뭐 책을 모은다고 해서 내가 이제 보지 않는 나한테 이제 유용하지 않은 책을 엄마를 통해서 뭐 누구를 통해서 보냈는데, 그게 뭐 몇 달 뒤에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 히말라야 너머에 있는 그 또래 애들이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 이게 교육적으로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뭐 지금 믿고 있는 거는 책은 적어도 아이들한테 꿈을 하나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좋은 책은 좋은 꿈을 만들어줄 거고 칼라 책은 칼라 꿈을 만들어줄 건데, 그런 칼라 책이 한국에 되게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책을 많이 모았고, 이제 현지에 있다 보면 그 뭐 되게 많은 돈 가지고 건물을 짓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저랑은 안 맞고, 그 청계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학교에 가보면 저 때는 안 그랬는데 뭐 교수님 나이 때는 혹시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지금 네팔의 시골 같은 경우에는 농사도 짓고 뭐 하다 보니까 농번기 바쁘면 학교를 안 나오세요. 선생님이요? 네. 예. 애들은 그냥 교실에 이렇게 가만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도 그때 그런 시즌은 없었습니다. 예. 이제 안 살아봐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대를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학교 안에다가 교실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다 책장 다 만들어주고 아하.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하고 있고, 그게 없는 데는 뭐 마을 센터나 아니면 이제 학교를 지어서 해주기도 하고, 뭐 학교 지어서 해주는 거는 여기 지역에 있는 그 뭐 무학 그때 회사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큰 학교를 하나 짓기도 했었고. 근데 우리나라 책이면은 이게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다 영어 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어 책을. 근데 영어 책이라도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 어린이들에게는, 그죠? 그렇다면 그게 레벨에 맞는 또 언어 구사할 수 있는, 단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어야 될 건데, 근데 그렇다면 좀 이렇게 거기에 맞는 수준의 책들을, 영어 책들을 그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린이 영어 동화책을 모으기도 하는데, 근데 책이라는 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처음에 이제 학교를 갔더니 그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게, 선생님들이 나도 이거 다 못 읽는다, 책 어렵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길래 웃으면서 얘기했던 게, 이 책 하루 만에 보라고 준 거 아니다. 하루에 그냥 단어 하나, 일주일에 뭐 문장 하나, 뭐 한 페이지씩 하다 보면 10년, 20년 쓰라고 좋은 책, 두꺼운 책, 튼튼한 책을 가지고 온 거고.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학교가 10년씩 다니는 초중학교가 같이 돼 있는 데라서 뭐 언젠가는 다 보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또 제가 재단해가지고 니네는 안 될 거야라고 이제 단정 짓는 것도 좀 위험한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영어권 나라보다 다른 지역을 더 많이 가신 것 같은데 네. 굳이 그 아이들에게 영어로 된 책을 또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한글을 좀 이렇게 좀 우리나라 한글이 얼마나 좋습니까? 언어 표현하고 뭐 구사 능력이라든지 듣기 뭐 말하기가 다 쉬운데 좀 하지 왜 굳이 영어를. 뭐 지금 도서관 27개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에 있고 하나가 인도에 있고 나머지 25개가 네팔에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팔이라는 나라가 산악 국가이기도 하고 공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저희 옛날에 그 독일 파견 가고 했던 그런 것처럼 다 외국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언어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히말라야 보면 트레킹 많이들 가시지 않습니까? 네. 주변에도 많이 계실 거고, 영어를 할 줄 알면 그 짐꾼이 아닌 가이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셀파. 네네, 임금 자체가 한 3배 정도, 2배, 3배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두바이가 됐건, 어느 나라가 됐건, 이제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제가 왜 안 했을까요?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친구들한테 네네. 좀 뭔가 이렇게 좀 교육의 기회나 네네. 사실 뭐 그쪽에 보면 좀 책이 좀 이렇게 부족한 건 네네. 사실인가요? 네네. 그러니까 뭐 책이라는 것 자체가 인도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아시겠지만 이제 힌두교 같은 그러니까 네팔이라는 나라를 뭐 제일 많이 했으니까 네팔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교로 힌두교가 지정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뭐 부처님 탄생지가 거기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힌두교가 한 90% 정도 되는데 옛날에 뭐 카스트 제도 이래가지고 신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천민도 있고 불가초 천민도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보는 책들이 다 옛날 그런 그 신화 이제 뭐 카스트에 대한 그런 종교적 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나는 이제 불가초 천민이니까 뭐 못할 거라는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아이들 때 그런 책을 읽어버리면 또 가치관 자체가 좀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이렇게 특히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팔을 참 많이 도우시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왜 하필 많은 사람들이 네팔 쪽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 주위에 뭐 산 다니는 형들도 많고 하니까는 그런데 뭐 또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하시는 분들 뭐 모임에서는 또 아프리카도 많을 거고. 네. 근데 이걸 이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특수한 지역은 특수한 전문 인력들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재능 기부,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가는 나라가 뭐 몽골 그리고 캄보디아, 네팔인데 이제 그게 이제 서로 상호간에 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몽골은 가면 이제 봉사활동하고 난 이제 나머지 나오기 전에 말도 한번 타보고 초원에서 잠도 자보고 캄보디아는 가가지고 그런 경험도 좀 하고. 네, 앙코라도 보고 옛날 그런 유적지도 보고 네팔은 와가지고 봉사활동하고 히말라야 산도 보고 이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충분 조건 뭐 조금 채워주는 네, 뭐 아프리카도 많이 가 계시고 뭐 중동도 많이 가 계시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일을 하시죠. 좋은 일들을.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주는 게요. 그냥 아이가 교육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나중에 커서 또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도움을 또 주는 또 하나의 수단이 또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지금은 또 좋은 의미기도 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테지만 네. 그래도 좀 후원을 받기가 힘드셨겠어요. 책 모으기가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한숨 일단은 뭐 좀 길게 하시는 힘드셨다는 게 지금 확 와닿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원정 가가지고 이거 뭐 삥은 뜯었죠. 뭐 아침 방송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삥이라는 표현이 형들한테 이제 형 우리 원정비에서 좀 아껴가지고 이 사람들 꿈을 위해서 도와줍시다. 그때는 돕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돕는다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건 나누는 거다. 왜냐면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돕는다는 느낌 자체가 약간 상하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는 제가 이제 에너지를 나누고 있는 거고 저한테 책을 보내주시는 분들은 책을 나누고 있는 거고 근데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책을 한 권씩 받기도 하고 근데 지금도 뭐 저 혼자서 한국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기부를 하고 싶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무슨 요즘에 많이 하시는 그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해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시간이 세월이 되다 보니까 한 10년이라는 지금도 꾸준하게 뭐 6, 7년째 계속 알게 모르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전에 참 이게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신기했던 게 책을 많이 이제 제일 처음엔 책 한 권 받는 게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책을 보낼까란 저도 궁금했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영어 책이 필요하니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정말 그때 후회하긴 했었는데 저녁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아는 그 행운의 편지 네네네. 라는 걸 썼어요 혼자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뭐 세상 오지에 1000개 도서관을 만들고 싶어하는 뭐 여행하는 사람 김영욱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책 한 권, 뭐 장난감, 이제 유용하지 않는 옷 같은 것들 제가 잘 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20대 때 받았던 명함들을 다 꺼내놓고 다들 저를 누군지도 모르실 건데 한 200~300통을 보낸 것 같아요, 저녁에. 200~300통? 네. 오, 많이 썼네요. 네. 아, 근데 이거 붙여넣기 한 거라서. 네. 그러고 나서는 5분 있다고 후회를 했죠. 아, 너 정말 이상한 짓을 했구나. 너 잘하신 것 같은데 왜 이상한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분들이 저를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주간에 스토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뭐 제가 어떤 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개인이니까. 네, 책을 보내달라고 한 주소도 저희 누나 집, 신혼집, 아파트 주소를 써놨었고, 오. 네. 그리고 이제 뭐 책이 없으신 분들은 뭐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값이나 담배 한 잔 값을 보내주시면 그걸 제가 책으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보내고 나서 후회를 했죠. 그거 거의 어떡할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휴지통으로 다 들어가지 않았나? 그래서 답장이 실제 많이 왔어요? 답장은 안 왔어요. 답장은 안 왔는데 한 4나흘 뒤부터 누나 집으로 택배가 오기 시작하는데 오. 정말 신기했어요. 이제 정말 기적 같은. 아, 제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90%가 모르시는 분들. 오. 그리고 정말 커피 한 잔 값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그냥 화이팅 하면서 100만 원 넣어주신 분도 계시고. 오. 신기했죠. 와,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라는 생각을 그때 해서 또 그걸 모아서 이제 네팔에 갔죠. 계속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친구는 계속 이걸 하고 있네. 라는 그게 지금까지 많이 이어져 오기도 하고. 그때 참 한번 기분 좋았던 게 어딜 이제 네팔 갔다가 좀 많이 지쳐가지고 들어오거든요. 다 쓰고 오니까. 들어왔는데 또 이제 편지 봉투가 하얀색 옛날 그 편지 봉투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그 당시에 경기도 안양에 있던 최유진이라는 어린이였는데 초등학교 4학년, 네. 초등학교 4학년. 그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제가 어디 애들 잡지에 뭔가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었는데 뭐 저는 어디 그 기사를 읽은 어디 학교 4학년 최유진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쓰지 않는 남아있는 새 연필을 5장로 보냈더라고요. 오. 그러면서 마지막 출신에 뭐라고 썼냐면 아저씨 사실은 되게 예쁜 편지 봉투가 있는데 연필이 안 들어가가지고 여기에 보내는 거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네, 그 피로감이 사라졌죠. 후원이란 게 안 그래도 좀 받는 사람에게 힘이 나게끔 하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셨던 우리 네. 유진이라는 꼬마 친구도 그렇고 정말 기억에 남는 후원자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다기보다는 이거는 약간 반대급부에 있는 건데 상처도 많이 받았던 게 이제 처음에 이제 책도 얘기하고 뭐 옷까지 문구류 뭐 장난감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크레파스를 예를 들자면 정말 몽당 남아있는, 그리고 뭐 장난감은 팔다리가 없는, 옷은 한 10년 전에 안 입던 그러니까 때가 타 있는 그런 옷들을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이분들한테는 네팔 애들이니까 뭐 캄보디아니까 이걸라도 좋아하겠지. 근데 그걸 받고 나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왜요? 이걸 전해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옷이 낡았다든지. 근데 뭐. 그냥 정말 버렸어야 되는 것들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 마음들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물류비를 막 몇백만 원 해가지고 또 다 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가서 이렇게 전해주는데 마음이 좀, 왜냐면 애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을 건데, 그래서 그 네팔이라는 나라, 뭐 제가 경험이 잘 많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뭐 세컨핸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고 물품에 대해서는 간세를 너무 많이 매겨요. 왜냐면은 전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나 봐요. 외국에서 많이 네, 오니까 네. 그게 또 나가 실제적으로 이제 기분이 유통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유통도 그렇고 나라 자체에서도 자존심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힘이 없어 보였으면 왜 쓰레기를 다 보내지라는 생각을. 그래서 한 1~2년 동안 그걸 계속 받다가 나중에는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참 나라의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이 후원을 생각하게 되면서 약간 상하 관계를 없애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좀 버려질 만한 물건들이 오니까 좀 마음이 많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씁쓸했죠.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아이디를 하나 드리면요. 네. 저도 이제 애들 키웠지 않습니까? 네. 애들 키우면서 사실 집에 뭐 애들 키울 때는 어린이 영어책
필수지 않습니까, 요즘은. 네네. 그거 다 하고 나면 애들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면 그 책이 사실 무용지물이거나 쓸모없는 것들이 상당히 집에 깨끗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 놓고 본다면 아파트 단지 같은데 네. 가면은 왜 대단히 단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번 김해를 한번 오세요. 우리 그 단지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 가면은 실제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영어 책들, 이런 네네. 책들. 또 그런 데다가 좀 도움을 요청하면은 더 많은 책들이 또 그 정말 그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우리 어린 친구들, 네팔에 있는 친구들한테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처음엔 책을 모으다가 처음에 한 권 한 권이 너무나 소중했는데 나중에는 막 그 뭐 1억 원치 책이 오고 막 몇천 권이 오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물류비. 아, 예, 예. 네, 예. 그러고 이제 저장할 그러니까 그 창고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보낼 때 뭐 3톤, 4톤씩 보내면은 그 물류비가 막 1,000만 원, 2천만 원씩 들어가니까. 근데 오. 그런 것, 그러니까 뭐 되게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혼자서 계속 해결을 하다 보니까 힘든 때가 많았죠. 그럼 비행기로 이제 도착을 하면은 구체적인 이제 지역으로 또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달을 하세요? 뭐 직접 혹시 하시고 다 그러시는지? 직접 제가 해야 돼. 아, 직접 하세요? 진지에 가서. 네. 오. 그 책을 다 쥐고 무게가 막 아, 지진 않고요. 아, 진짜. 뭐, 네. 참, 나이는 네. 제보다 참 한참 좀 미치신데, 생각은 제보다 훨씬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앉아 어렵지 계신 거예요. 않습니까? 네. 아, 네. 저도 다음에 저 자리에 가고 싶은데, 이제. 교수님하고 네팔 한번 예? 진짜 교수님하고- 가고 싶어요. 네. 아까 뭐 물류비 얘기도 하시고 또 네. 99%까지가 이제 돈이다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후원만으로는 약간 힘들잖아요. 네. 이제 나머지 금전적인 것들은 좀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아까 처음에 그 여행 경비 물어봤을 때처럼 비슷한 네. 건데 되게 신기했던 게 책이 모여가지고 물류비를 해야 될 때 그 고민들을 누구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또 만나보면은 그건 내가 해결해줄게. 김 작가가 다 못하는 것들이면 그런 것도 많았고 그러고 이제 일들이 좀 사진 관련돼가지고 일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력이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 당신한테 우리가 주는 돈은 당신 좋은 일에 쓸 거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좀 많이 책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급한 불을 많이 끄기도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 이제 그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이걸 계속 하려면은 뭔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통장에 잔고를 좀 준비를 시켜놓고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올 봄에 이제 작년에 이제 아는 선배를 한 분은 이제 부산 분인데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고향 마을에다가 큰 옛날 폐교 학교를 하나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 갤러리하고 네, 갤러리만 가지고는 수익이 안 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바닷가 바로 앞이거든요. 한 두 발짝 나가면 바로 백사장이 있는데 고양이 네, 거제도. 거제. 네네. 예, 예. 거제도 그 빨간 노을이 예쁜 바닷가 앞에다가 네, 뭐 캠핑도 할 수 있고 그 카페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약간 북한 문화시설처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하신 선배랑 같이 하는 형님이랑 얘기를 한 거는 이 수익금의 많은 부분을 도서관을 만드는 데 쓰겠다. 그럼 저도 제 사진들을 보여주고 제 얘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 올 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저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지에서 이제 뭐 사진을 찍었던 그런 세계 네네. 가지고 이제 갤러리도 하고. 네네. 그 보니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그때 뭐 이렇게 그 상을 네네. 그 받은 걸로 제가 네. 이야기 들었거든요. 운이 좋아가지고요. 네. 어떤 사진들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동티벳,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티벳은 이제 라싸 쪽이고 동티벳이라고 이제 사천성, 운남성 그쪽에 정말 옛날 그 티벳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데 그 유목민들 찾으러 갔다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있고 텐트가 큰 게 하나 있길래 거기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가지고 정말 거기는 말이 안 통하죠. 제가 티벳 말도 못하고 그분들은
뭐 중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시니까 그 이제 유목민 텐트에 들어가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한 2시간을 눈만 마주치고. 그러는데- 말도 못하고. 뭐 세계 공통어 있지 않습니까? 네. 손짓 발짓이 다. 그건 했습니다. 네. 그건 했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 그때 필요했던 거 하나 있죠. 배가 고프다. 배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표정은 되게 예. 배고프다고 했더니 이제 그 말린 야크 고기 그거 하고 막 이렇게 뭐 수유차 그러니까 차하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마침 그때 초코바가 몇 개 남아 있어가지고 그 애들 꼬맹이들 그거 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냥 저를 이제 의식을 안 하고 또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찍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도서관을 계속 하고 싶고 이런 얘기를 알리고 싶은데 뭐 제가 사진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사진을 좋아해줄까 인정을 해줄까 아니면 어떻게 볼까라는 게 궁금해가지고 뭐 그 공모전에 있길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봤는데 제가 큰 상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내셔널 지오그래피면 굉장히 유명한 사진으로는 영상적으로는,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인물 부분에서 대상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진을 전공한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배우신 적도 없는 거예요? 그 지리산 사진을 찍으시는 선배분이 한 분 계세요. 산악회 선배라서 선배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보다 연배가 높으신데 그분이 이제 지리산을 16년을 찍으셨거든요. 산속에서. 지리산을. 네네. 그러니까 지리산 쪽으로는 제일 유명하신 그러니까 임소혁 선배님이라고 작가님인데 그분이 제가 대학교 때 저 지리산 막 다닐 때 그 구례에 있는 조금 폐교를 하나 해가지고 거기다 전시장을 만들어 놨었는데 거기 일 도와드리러 갔다가 그땐 제가 사진 찍을 때도 아니었고 정말 철없이 물어봤거든요. 사진 잘 찍으려면 어떻게 찍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지금은 그걸 못 물어볼 건데 그때 말씀하신 게 특별한 거 없다. 네가 모든 일상생활을 하고 네 앞에 뭐 그 삶 속에서 네 눈앞에 가상의 이 뷰파인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사진적인 생각을 해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네가 항상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카메라 앞에 담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카메라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들. 다 그렇죠. 집에 뭐. 거의 뭐 집에 뭐 하나씩. 없는 사람들이 없죠.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쉽게 얘기하면 출사 나가는 날, 아니면 뭐 데이트하는 날, 아니면 아이들하고 노는 날, 그때만 사진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똑같이 못 찍고, 그러니까 그 선배님이 얘기하신 게 항상 네가 누군가를 만나고 밥을 먹고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것들, 햇살들, 뭐 그런 거 보면서 생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계속 그런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했는데 그게 제일 많이 도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진전 그 대상을 받은 게 이 일에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 그걸로 이제 기분 좋았죠. 힘도 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알게 되신 분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라는 게 제 이야기를 다 하려고 그러면 1시간, 2시간씩 매번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그 전에 써놨던 일기장 모아가지고 책을 하나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쓰기까지 그 사진이 용기를 줬죠. 같이 공유해도 될 만한 거겠구나, 이제. 예, 그래서 책을 내고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책을 내고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보신 분들이 또 많이 그 얘기를 전해 주시면서 도서관 만드는 데 도움도 많이 되시고 네, 그 사진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당히 힘든 일도 많았을 것 같고 지금 8년 정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 도서관 그렇다면 관련해가지고는 네. 사실 그 8년 동안 오면서 뭐 힘들거나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어요. 5년 동안은 네. 지금 3년은 그러면 편안해지신 겁니까? 많이 적응이 되신 거겠죠? 네. 네. 5년 동안 5년 동안 어려웠던 시기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뭐 누가 그렇다고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었고 근데 나이는 이제 30이 가까워지고 30이 넘어가는데 친구들은 다 직장 가지고 결혼하고 일반적인 것들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긴 적도 있어요. 지내면서 초반에 한 5년 동안은 몸도 많이 망가졌었고 그러니까 몸이 망가졌던 이유가 관리를 안 한 것도 있는데 이제 그 돈이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저한테 못 쓰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러고 나면 이제 네팔에 못 가니까. 좀 멍청한 생각이었죠. 길게 못 본 거죠. 길게 못 보고 그러면서 허리 디스크 걸리고 목 디스크 걸리고 왼쪽 무릎 또 이렇게 허물어져가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졌었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는 역류성 식도염도 걸리고 위염도 걸리고 오호. 그러다 보니까 저작을 한쪽으로밖에 못 해가지고 예. 치아가 물리치 6개 다 없기도 하고. 그럼 지금 치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웃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근데 그것도 왜 그럼 그렇게 자기 몸을 그렇게 돌보지 않고 이렇게 무조건 하고 그렇게 어떤 자기 몸이 건강하고 네네. 또 신체적으로 어떤 뭐 병이 있다든지 아프면은 사실 그 봉사라는 것도 힘들잖아요. 몸을 좀 추스르게 하시지 왜 굳이 거기에 너무 얽매는 이유는 또 그때 참 어리석었던 게 어리석었다고는 하는데 또 아마 그 상황이면 또 그렇게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제 걸 챙겨버리면 다른 걸 못한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하나는 뭐 저는 치아가 6개만 없는 건데 외국 가보면 친구들은 더 많이 없거든요. 나 살아가니까 뭐 특별할 게 뭐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예 그렇게 몸이 좀 많이 망가졌었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정말 기적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자기 친구가 치과를 하는데 거기 진료 한번 받아봐라 해서 갔는데 얘기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누워가지고 다 검사하고 임플란트를 다 해주셨어요. 오, 그냥 선물을 제일 또 좋은 걸로요. 받으신 거. 제일 좋은 걸로. 선물로. 네. 오, 꽤 비싼데. 비쌌을 것 같아요. 가장 보니까는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제일 좋은 그거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또 계획하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계획하셨던 1000개 도서관 이제 27개 지으셨잖아요. 네. 근데 기한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최종적으로 이룰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일단은 뭐 안 될 이유는 없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1000개는 언젠가는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예전에 그 서울에 지나가다가 무슨 벤처 빌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 물어보니까 그 안에 입주돼 있는 회사가 한 300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한 번에 한 300개는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사실은 이제 이거는 오랫동안 지켜오는 꿈이고 사실은 다른 꿈이 생겨가지고 지금 그것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요. 혹시 우리 김영욱 씨에게 힘을 보태고 싶은 분들이 아마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후원할 수 있는 과정이나 방법 같은 게 혹시 저도 뭐 집에 있는 책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고향에 바닷가 그 학교에 창고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책을 좀 많이 쌓아놓고 싶어가지고 뭐 이게 되나요? 주소가 이렇게? 네, 저희들 네. 자막해드리겠습니다.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책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오셔가지고 머물러 주시면 이제 그 수익금 가지고 다 또 좋은 일을 할 거고 고향에 뭐 가까우시게 사시는 분들은 또 와가지고 그 얘기들도 보시고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에너지를. 근데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사실 이제 30대를 이제 좀 지나왔고. 네네. 보통 보면 이제 가정을 꾸리고 싶고 또 아기도 낳고 싶고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하고 싶을 건데 솔직히 이제 부모님도 우리 뭐 김선생님에 대한 걱정도 좀 많이 할 것 같고 본인 스스로도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는 이제 좀 가족을 좀 갖고 싶다 좀 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뭐 아까랑 비슷한데 힘들게 지내와가지고 이 힘듦을 같이 짊어지게 하기가 되게 싫었었거든요. 그게 커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았었고 결혼이라는 거. 그러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분명히 뭐 결혼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집안들 뭐 이렇게 신경 쓰는 게 되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신경을 쓰다 보면은 사실은 그게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그 듣지 않아야 될 오해 같은 것들. 제 좋은 일 한다고 하더니 딴 거 하더라 막 이런 얘기들. 그게 좀 그 상처를 제가 되게 잘 받는. 덩치는 크면서 왜 그 상처를 등치가 큰 만큼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가지고 좀 무서워가지고 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이제 다른 유형의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들 그런 사진들 그런 경험들 나누면서 수익을 만들고 하면은 조금 당당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또 꿈꾸지 않았던 것들 뭐 결혼이라는 것들 뭐 평생 동지도 만나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취업이나 집 같이 이제 대한민국 젊은이라면 청년이라면 누구나 해보는 고민은 하고는 계신 거네요.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오. 네. 그거에 휘둘려 버리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처럼 제 의지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많은 것들을 포기한 건 아니고 그냥 그 내려놓고 있었는데 어느 쪽이건 하나는 그러니까 내려놓지 않고서 자유롭길 원하거나 내려놓지 않고서 뭔가 딴 걸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거는 사실은 이율배반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밸런스를 지금 맞추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고민거리들이 이제 금전적인 문제로 좀 이어지게 되잖아요. 네. 사실 오늘 말씀해 주셨던 전반적인 것들도 금전적인 게 약간 좀 문제가 늘 돼왔고 네. 그게 또 어려움의 중심에 있는 건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금전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좀 많이 되시진 않나요? 그냥 뭐 늘 하고 있던 거라서 네. 근데 이제 제일 하고 싶었던 건 이제 필요할 때 얼른 가가지고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근데 그게 항상 준비를 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뭐 아까 얘기했던 갤러리에다가 그런 문화 공간을 넣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도 와서 많이 느끼고 그 수익도 많이 만들고 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 말씀하신 고민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좀 길게 봤을 때 여태까지는 이렇게 한 번의 시련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해결이 되고 또 어떻게 해결되고 이렇게 이제 예상치 못하게 해결이 되셨다고 하니까 이제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더 자주 오지 않을까. 더 많은 도서관을 지을수록 또 더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또 이런 좀 걱정이 제가 좀 사서 드네요. 혼자보다는 네. 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동참을 해서 가는 것도 제가 볼 땐 괜찮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예전에 한번 그런 뭐 재단 아니면 이제 뭐 네. 그런 뭐 뭘 만들려고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 정원 형이랑도 박정원 선배랑도 한번 네. 추진을 했었고 근데 사람 마음이 다 저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뭔가 단체가 생기면은 그 일 진행하는 게 좀 자유롭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국에 있는 그런 단체는 저는 저한테 필요가 안 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팔 현지에다가 현지 NGO를 만들어놨습니다. 작년 가을에. 네. 거기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 같이 이제 공유를 하시겠다는 것이네. 네. 그러니까 왜냐면 네팔에 무슨 일을 할 건데 네팔에다 만들어야지 이걸 한국에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네팔 정부랑 또 뭔 일을 하고 싶은 또 좀 오래 묵혀놨던 꿈이 또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 진행을 하려고 만들어놨습니다. 정부에까지 이렇게 또.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인생을 놓고 본다면은 내가 그래 나는 지금까지의 인생은 내가 성공적이다. 이만기의 만만한 토크의 공식 질문입니다. 네.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후회 없이 살았고 제 의지로 살았고 책임을 뭐 몸으로 건 뭐건 간에 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크게 더 오래 가겠지만 지금 뭐 정말 어린 나이긴 한데 돌아봤을 때 좋은 사람들도 많이 주위에 남았고 그리고 좋은 세상도 많이 봤고 네 현재 진행형이지만 감히 뭐 말씀드리자면 꿈꾸던 것들은 다 현실로 만들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나이가 제보다도 좀 어리지만은 네. 이 마음의 깊이, 내공의 깊이는 제보다도 훨씬 더 세고 참 그냥 조건 없는 사랑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참 존경을 표현합니다. 앞으로도 저도 나름대로 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지만 더 많은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정말 앞으로 우리 좀 건강을 좀 많이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잘 챙기시고 네. 앞으로 그 많은 좋은 소식들을 많이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이가 생각의 깊이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정말 가슴 깊이 새겨보는 그런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 앞길만 생각을 해왔는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네요. 오늘 은미 씨가 이제 첫 네. 방송이지 않습니까? 네. 해보니까 어떠세요? 많이 긴장되는데 오늘 같은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쭉 임하겠습니다. 앞으로 2만 개의 만만한 토크에 우리 은민 씨가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되게 해서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만 개의 만만한 토크는 여기까지.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